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은 이지캐드 강의 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 취소, 삭제, 복구,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분리, 그룹 해제, 채우기, 곡선으로 변경, 점선면, 옵셋, 언그룹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모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편집에 가보면 취소 원형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그린 게 원형이죠. 취소 원형을 누르면은 원이 없어지죠. 그렸던 게. 그 전 단계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전 단계로 돌리기 위해서는 편집에 취소 원형을 누르셔도 되지만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자판에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Z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Z 누르면 원형이 없어지죠. 컨트롤 Z가 여기에 있는 취소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 원형을 눌러 보겠습니다. 복구 원형을 누르면은 다시 그렸던 원형이 생기죠. 요건 키보드 자판에 컨트롤을 누르고 Y를 눌러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취소하고 복구가 있죠. 잘라내기는 네모를 누르고 편집에 잘라내기를 누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하는 기능이죠. 잘랐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건 키보드 자판에 컨트롤을 누르시고 X를 누르신 후에 컨트롤 V를 눌러도 잘라내기와 붙여넣기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사가 있죠. 복사는 잘라내지 않고 객체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객체를 복사해내는 거죠. 이건 컨트롤을 누르시고 키보드 자판에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해도 똑같이 복사와 붙여넣기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이쪽에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죠. 예, 포트폴리오는 언제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파일을 하나 불러올게요. 이렇게 벡터 파일을 하나 불러오면은 이렇게 이제 객체가 하나 불러와지죠. 근데 이 객체들은 그룹으로 묶여서 들어와요. 일러스트에서 만든 파일이거든요. 이런 로고를 불러왔는데 그룹으로 뭉쳐서 오죠. 이럴 경우에는 편집에 일단 그룹 해제를 먼저 해줍니다. 이 그룹 해제는 다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그룹 해제를 한 후에 쓸데없는 선들을 지우는 겁니다. 이 선들은 아마 일러스트에서 안내선을 만들었을 때 안내선이 딸려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룹 해제를 한 다음에 이 선들을 다 지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 해제의 설명이 됐고, 여기서 이제 채우셔야겠죠? 채우기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채우기. 근데 요 채우기의 버튼은 바깥에도 나와 있어요. H자 해칭. 채우기. 근데 채우기가 이상하게 됐죠. 채워지지 말아야 될 부분에도 채워졌어요. 이응 이런 부분에. 그러면 얘를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바깥에 포트폴리오가 있죠. 편집에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눌러주고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채우기가 됐죠. 편집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누르고 채우기를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채우기가 됐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쓰는 거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결합이란 얘기거든요. 결합을 해서 제대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벡터 파일을 불러와서 채우기가 잘 안 될 때는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분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다시 결합을 했던 걸 푸는 건데요. 이 푸는 거는 풀고 나면 또다시 이런 엉뚱한 채우기가 되겠죠.
그렇더라도 이걸 쓰는 이유는 결합이 됐을 때 뭐 이런 거를 이쪽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포트폴리오를 분리한 다음에 객체가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채우기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도 채우기가 있고 이쪽에도 채우기가 있습니다. 편집에 곡선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텍스트는 여기 요 아이콘을 눌러서 아무데나 찍습니다. 찍으면은 왼쪽 하단에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나와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수정한 후에 적용을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텍스트를 지금은 폰트 상태, 텍스트 상태로 되어 있지만 얘를 곡선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더 이상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더 이상 얘는 텍스트가 아니고 이제 객체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텍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쓸 때 곡선으로 변형을 쓰고 있고요. 편집에는 점선면이라는 것도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점선면을 누르면 이렇게 점선면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선이 떨어집니다. 그럼 L1이 있고 L2가 있죠. L1의 길이를 몇 미리로 할 것이냐. L1의 길이를 뭐 예를 들어 7로 하고 점선면에 떨어지는 길이를 0.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선은 0.7mm가 되는 거고 그 이 선과 선의 간격은 0.3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점선면으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채우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채우기가 제대로 안 되겠죠. 거의 안 쓰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텍스트 상태죠. 현재는 여기를 수정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요. 이 텍스트 상태에서 편집에 오프셋이 있어요. 이 오프셋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우기를 할 때 이렇게 안쪽을 채우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채우기를 한다는 거는 이 채우기에 보면은 이제 줄 간격이 있어요. 줄 간격을 0.06이면은 보통적으로 쓰는 줄 간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선들을 다 각인을 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레이저는. 근데 여기서 얘를 선택한 후에 오프셋을 눌러 보겠습니다. 오프셋을 누르면은 원 곡선 삭제와 오프셋 인사이드가 있어요. 이 오프셋 또 다른 선 하나를 이 글자의 안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크 코너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선의 요 엣지를 둥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에 오프셋에 글자로 좀 키워볼게요. 편집에 오프셋에 전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0.5 오프셋 거리를 0.5로 뒀습니다. 그러면 오프셋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셋을 눌러 보겠습니다. 오프셋을 눌렀을 때 제가 잘 사용하는 조건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곡선 삭제. 원곡선 삭제라는 거는 원래 있던 지금에 있는 선은 없애고 오프셋한 선만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일단 빼고요. 체크를 빼고 요 두 가지만 사용해서 오프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인사이드는 또 다른 똑같은 선이 안쪽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크 코너는 새로이 생긴 선의 엣지가 둥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안쪽에 0.5mm 간격에 또 다른 선이 생겼어요.
근데 0.5mm가 좀 너무 큰 것 같네요. 그럼 다시 0.2mm를 오프셋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원래의 그 텍스트 안쪽으로 그 오프셋 그 새로운 선이 하나 생겼어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가끔 가다가 테두리만 해칭을 줘서 채우기로 해서 마킹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포트폴리오를 하고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채우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그 레이저 각인을 하겠다. 이 글자의 안쪽은 채워지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외곽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레이저 각인을 하시고자 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크, 코너 아크, 오프셋을 보셨을 때 아크 코너가 이걸 의미합니다. 현재 이 모서리 요 부분 요런 부분 모서리를 그 둥그렇게 아크로 돌리겠느냐 돌리지 않겠느냐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은 이겁니다. 요거 빼고 오프셋 거리는 적당하게 두고.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바깥으로 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프셋 원곡선 삭제에 저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아크 코너에도 체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통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하지 않거나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0.2mm를 여기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원래 글자의 바깥쪽으로 오프셋 라인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체크를 하면 안쪽 라인으로 오프셋 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생겼죠. 그리고 코너에 둥글게 아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오프셋 객체 라인이 새로 생겨났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 다음에 채우기를 하면은 외곽선을 좀 더 굵게 각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프셋이었고요. 그럼 다시 텍스트 상태로 만들어서요. 편집의 마지막 부분에 언그룹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갑자기 급해서 전화가 오신 거죠. 이제 금 공방을 하시는 분인데 그 거북이 등 위에다가 어떤 글자를 각인을 하셨나 봐요. 근데 거북이 등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근데 글자를 좀 크게 각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둥글다 보니까 끝과 끝이 좀 흐려지겠죠. 맨 위에 등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하셨으니까 L하고 S가 예를 들어서 L하고 S가 흐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비싼 금에다가 각인을 했는데 L하고 S가 흐려져서 좀 밉게 각인이 되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셨던 거죠. 그래 L하고 S만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각인을 하면은 계속 A, S, E, R은 진해지겠죠. L하고 S는 흐려지고 L하고 S만 따로 설정을 해서 진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편집에 언그룹 텍스트를 해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쪼개져요. 쪼개지면은 L하고 S만 선택을 해서 따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 포커스를 살짝 뭐 1, 2mm 낮춰가지고 각인을 하면은 ASER과 거의 똑같은 각인 결과가 나오죠. 얘만 진하게 따로 오른쪽에 파워를 좀 더 설정을 하고 속도를 조금 더 낮추게 되면은 L하고 S만 진하게 나와서 그 원래 진하게 나왔던 ASER과 동일하게 품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럴 때 언그룹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텍스트 상태에 있는 애들을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나눠지게 되죠.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편집에 대한 기능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